네, 좀 쉬다 오셨죠? 자, 이번엔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보시면 우리 소멸시효에서도 봤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서도 한번 봤지만 미등기 매수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게 저번 시간에 본 물권적 청구권에서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하고는 달라요. 얘는. 자,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면 매도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걸 볼 건데 요거는 등기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의무하고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복의 보존 등기는 딴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선등기가 유효하다. 요 내용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목차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물권 중에서 이제 3장부터는 강론에 들어갈 건데 물권 변동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설과 부동산의 물권 변동까지 봤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 제도의 등기의 구성까지 봤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굳이 등기를 이렇게 자세히 2절에서부터 배웠냐면 물권이 8개가 있는데 요것들이 권리 변동이 생길 때는 등기가 돼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기를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등기의 구성까지 봤고 이제 등기 청구권부터 중복의 보존 등기까지만 보고 요 나머지 동산의 물권 변동 있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기본서 203페이지를 먼저 좀 펴보시고요. 자, 먼저 등기 청구권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소멸시효 때 이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적 청구권이 뭡니까?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게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자, 뭐 대표적으로 소유권자죠. 물권자가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유자나 물권자한테 등기 좀 이전해줘, 등기 좀 설정해줘, 요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주로 소유자, 물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소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었습니다. 또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봐봐요. 우리가 가령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맺어서 이 B가 A한테 잔금 치르고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라고 하는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것은 얘가 물권자인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등기해달라고 했을 때 A가 이제 등기를 해주면 그때 B가 이제 비로소 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해달라고 할 때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요 건물의 소유자가 A인데 원인 무효에 가령 서류를 위조했다던가 아니면 등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요거를 말소해 달라고, 얘를 말소해야지 자기가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니까 소유자가, 물권자가 말소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말소 등기 청구, 99.99%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 다 요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이것도 99.99% 다 뭔가 이전해줘, 뭔가 설정해줘 라고 등기할 때 새로운 권리가 이렇게 나올 때 이때 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먼저 채권적 청구권이 뭐고 물권적 청구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말소등기 청구권 있죠. 말소해줘라는 말소등기 청구권은 먼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소유자 또는 물권자가 야, 이 등기 없애줘 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 여기서 보시면 봐봐요. 매매를 할 때 매수인이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는 이런 등기 청구권,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토지가 있는데 A가 B한테, B가 C한테 할 때 중간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인 A한테 등기해줘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도 소유자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거 말소등기 청구권 아니죠. 뭔가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본등기 청구권은 이따 요것도 가등기에서 보겠지만, 자, 보자고요. 요거는 좀 넓은 데서 볼까요? 자, 보자고요. 요거는, 자, 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본등기 청구권은 이겁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있고 A가 B한테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매매 계약하기 전에 네가 다른 놈한테 내가 못 팔게 하려고 먼저 6월 1일 날 가등기 해줘. 그 다음에 본등기는 8월 30일 날 해줘. 요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처음에 소유자가 A였다가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요렇게 비합으로 하거든요. 이거 6월 1일 날 이제 이렇게 먼저 등기를 해놔요. 그러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8월 30일이 되면 B가 A한테 이제 가등기는 됐으니까 본등기 해줘라고 8월 30일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아직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B가 물권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 B가 A한테 본등기 해줘라고 본등기 청구할 때까지 아직 요 A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가 A한테 본등기 해줘라고 청구를 하는 거, 요것도 뭐가 되는 거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본등기 해줘라고 B가 A한테 얘기해가지고 A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비합으로 본등기를 8월 30일 등기가 돼야지 이제 B가 소유자,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얘가 아직 물권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었다가 본등기를 청구한 다음에 등기가 돼야지 진정한 권리자가 된다 그랬죠. 요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등기는 이따 배우겠지만, 가등기 되면은 순위만 얘가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지, 아직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B가 건물 소유자, 집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등기가 돼야지 집주인이 돼. 그래서 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본등기 청구권도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지, 얘가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물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요. 뭔가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하는 것도 이럴 거 아닙니까? 여기 A가 B한테 가령 2억을 빌리면서 이 A가 B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줘야 되죠. 이때 B가 2억 빌려주면서 야, 이제 나한테 저당권 설정해줘라고 등기 청구를 했으면 이 A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B가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A한테 야, 이제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등기해줘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후에 등기 청구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토지가 있는데 A가 원래 소유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B가 20년 동안 자주 점유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야,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네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등기해줘라고 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아직 B가 점유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소유자는 아닌 거죠. 이것도 뭐다? 요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계약, 법률 행위에 의한 거고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죠.
187조인데도 불구하고 얘만큼은 등기가 돼야지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원래 180조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187조는.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예외적인 거 하나 배웠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쉬는 시간 전에 배웠었는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막 계속 나열식으로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요거를 했었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아직 소유자,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런 것들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렇단 말은 여기 있는 등기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걸린다. 소멸시효 몇 년? 10년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 다시 와가지고 여기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 그 밖에 말소등기 청구권은 아까 봤고, 그죠? 그럼 1번은 요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는데 요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번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말소등기 청구권.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봤는데 한번 이번에 해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봐봐요. 여기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A가 이 건물 소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소유권자가 A였어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B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B가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을 받은 다음에 A가 B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B가 잔금을 안 치렀는데 A가 먼저 B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됐어. 그런데 잔금을 얘가 계속 안 치르기 때문에 이 해제는 이렇게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거든요. 이거 형성권이죠. 해제! 야, 너 내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너 왜 나한테 잔금 안 해줘? 등기까지 다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잔금을 안 치르니까 이 A가 B한테 해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굳이 말소하지 않더라도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냐면 해제라고 했으면 B의 소유권이 A한테로 돌아와. 해제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봐봐요. 등기는 비록 B 앞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말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권리가 A에게로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이 A가 이제 소유자야. 그러면 이제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자인 A가 B한테 야, 이거 해제했으니까 아까 등기해줬던 거 이거 말소해줘 라고 해가지고 같이 말소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그래서 요렇게 말소해줘라고 말소등기 청구를 B한테 하죠. 그럼 이 청구권은 지금 비록 등기가 B 앞으로 됐지만 소유자 이미 권리가 A한테 넘어온 거라 그랬죠. 해제를 했을 때.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사기 같은 거 당해서 먼저 등기해주고 나중에 이거 사기였네 취소라고 하게 되면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권리가 A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거 말소해줘라고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는 물권자로서 이제 권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물권자로서 얘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아무튼 말소 등기 청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제나 취소는 등기 말소 없이도 어떻게 해요? 일단 해제, 취소해버리면 슉 하고 권리가 돌아와. 얘가 그냥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 청구를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99.99% 다 말소 등기 청구권인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통 이전이나 설정 등기는 아까 뭐였어요? 여기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는 다 채권적 청구권이었죠. 근데 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도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요런데 요거를 알아둬야 돼요. 자,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소유권자가 A가 건물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조의 달인 B가 나타나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위조했대. 자, 그러면 이 등기 유효한 거예요? 아니죠. 이 등기 유효하지도 않고 어떤 원인 없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얘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무권리자야. 근데 얘가 등기를 C 앞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C는 D 앞으로 이전을 해주고 이렇게 D에까지 다 권리가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다 그래도 아직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야? 그렇죠. 무권리자한테 권리를 살 수는 없다 그랬죠. 이 A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러면서 소유자. 그래서 결국은 물권자는 누구란 얘기야? A가 물권자잖아요. A가. D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D는 물권자가 아닙니다. A가 물권자야.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A가 FM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송을 D한테도 해야 되고 D를 이기면 C한테도 해야 되고 C를 이기면 B를 찾아서 B한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소송을 무려 3번이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송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패가 망신합니다. 이 소송이란 게 보통 그 돈과 시간이 엄청 낭비돼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단계적으로 소송하다간 얘가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어떻게 판례를 내렸냐면 야, 네가 이런 식으로 말소 등기를 3번씩 해가지고 소유권을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한테 진정 명의 회복. 얘가 진정한 소유자야. 얘가 진정한 물권자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A 앞으로 찾아오고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으로 말소 등기 3번 대신 한 번의 이전 등기로 해오는 게 요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이게 사실은 말소 등기 할 거를 대신 이전 등기 한 방으로 간소화 시킨 거기 때문에 누가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이자 진정한 물권자인 A가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진정명의 회복 요거 네모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그 다음에 이런 말소 등기들은 물권적 청구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얘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많이 속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이고 요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많이 속이는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얘네들 그러면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야, 안 걸린다?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린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이제 물권적 청구,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게 등기 청구권인데 시험에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요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 특히 요 1번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1번이 앞으로 배우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해요. 자, 4번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자, 우리 미등기 매수인 사실 소멸시효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복습도 할 겸 중요한 내용을 미리 한번 좀 보면 미등기 매수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가령 이 토지를 을한테 팔려고 서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과 을이.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갑은 지금 매도인이죠. 요거를 팔려는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에요. 그죠? 그럼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소유권이 갑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을이 갑한테
잔금 치르면 어떤 권리가 생겨요? 그죠? 너 나한테 등기해줘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때 이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직 등기에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갑이 물권자이기 때문에 등기해달라고 하는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유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서죠. 하지만 이 을이 잔금 치르고 여기 이 토지에 요거를 인도받아서 사용수익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거 앞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하지만 을이 점유하고 있지만, 그리고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아직도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미등기 매수인, 이제 을이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란 놈이 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이 비록 요거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자, 미등기 매수인 을은 불법 점유자 병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얘를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진 소유자가 병이기 때문에 등기를 아직 안 넘겨줬죠. 아직 요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병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자,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을이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갑을 대위해서 갑이 쫓아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을은 갑에게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을은 갑을 대위해서 요거 물권적 청구권을 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매매계약으로 갑에 대해서 채권자이므로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요렇게. 근데 직접적으로 얘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더라.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기억해 보자고요. 미등기 매수인의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소멸시효 10년에 원래 걸리지만, 요 을이 요 토지에 점유하고 있으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병이란 놈이 여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쫓아낼 수 있고, 갑이 아직 소유자니까 갑이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그 다음에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자, 요거는 이제 쫓아내는 내용이고, 또 하나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얘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을이 등기 청구권을 정한테 요렇게 요거를 등기 청구권을 팔고, 정이 그럼 여기 토지를 계속 사용하죠.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팔아도 갑은 을이나 정한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계속 권리를 어떻게 해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고,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완벽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기본서 들어가서 볼 내용들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원래는, 자,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하지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10년 동안 매도인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는 원래 소멸되죠. 소멸돼.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 여기 중요해. 밑줄.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 등기나 인도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권리에 잠자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이게 뭐예요? 요 얘기잖아요. 요 얘기. 요 얘기죠. 그죠? 요거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오케이. 자, 하지만 204페이지 등기가 미등기 매수인한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래서 보세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밑줄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밑줄 불법 점유자 아까 병이었죠. 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그리고 이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다시 전매했어. 아까 정한테 이거 다시 팔았죠. 정한테 전매한 경우에 자, 요것도 중요해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여기서 점유를 정한테 그러니까 을이 아까 정한테 점유를 승계해주고 얘한테 점유를 승계해줬으니까 자기는 점유를 상실했죠. 이렇게 되더라도 매매라는 처분행위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니까 매수인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얘의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여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그래도 걸리지 않아. 계속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 말고 얘가 요거를 정한테 이걸 전매했을 때 이 을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던 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다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뭐는 안 걸린다는 얘기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자, 그래서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1번하고 아까 요 1번 있죠? 요거. 자,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취득자에게도 밑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이 을이 정한테 요거를 전매해서 팔았으면 요 매도인은 갑은 을한테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정한테도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참고 5번은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우리 원물과 과실에서 매매에서 요 과실 수취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원래 파키스탄이 아니라 부동산을 인도한 시점인데 잔금을 완납할 때도 과실 수취권이 넘어온다 그랬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 청구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기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논점이 뭐냐면 첫 번째,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모 세 번째, 무효등기의 유용. 여기서 유용은 있잖아요. 무효등기를 옆에 적으세요. 재활용한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야. 무효등기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A가 자기 건물을 저당권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려 그래요. 그래서 B한테 2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갑구에는 소유자가 A니까 을구에 이렇게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2억으로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가 이제 돈을 한 6개월 후쯤에 이걸 싹 갚았습니다. 그리고 돈 갚았으면 사실 이렇게 말소를 해야 되지만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87조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돈 갚으면 굳이 말소 등기 없이도 요거는 무효의 등기로 본다라고 우리가 187조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187조라서 돈 갖고 말소 안 하고 이걸 가만 놔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의 등기가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데 이때 이 A가 며칠 있다가 B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야, 나 2억 한 번 더 빌려줄래?
그랬더니 B가 알았어. 너 신용이 있더라. 내가 이번에도 2억 빌려줄 텐데 저번처럼 내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A가 B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괜찮아. 저번에 무효였던 요 저당권 등기 있지? 요게 아직 등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거 금액도 같으니까 이거 재활용하면 돼. 유용하면 돼. 이렇게 다시 써먹는 게 무효등기의 유용이에요. 무효등기를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처음에 유효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됐대요. 이게 돈 갚아서 무효의 등기로 됐는데 나중에 다시 돈 빌릴 때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한다. 어렵게도 적어놨지만 사실 재활용, 무효등기를 재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와요.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합의가 있던가 아니면은 묵시적 동그라미,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등기를 다시 유용하려면 후순위자, 이해관계자가 없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후순위자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거를 다시 유용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3번 여기 밑줄 보세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할 수 없다.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는 사례를 좀 보면 방금 전에 이거 봤습니다. 방금 전에 요 저당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와 유사한 담보가등기도 이것도 부동산에 저당 잡혀서 저당권과 유사한 거예요. 를 유용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되는 제3자가 없는 한 아까 제3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없는 한 이러한 등기 유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매매 우리 통정허위 표시 기억나시죠? 통정허위 표시도 우리 이랬었잖아요. 여기 A가 여기 채권자 C라는 채권자가 이거 가압류 걸까봐 A가 자기하고 친한 친구 B한테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로 이렇게 파는 척 했다가 여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B가 야 내가 진짜로 돈 줄 테니까 여기 그냥 이거 내가 살게 라고 하면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유용해서 유효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매매도 자 읽어볼게요. 가장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지만 나중에 적법한 매매계약이 있으면 그 무효인 등기를 유용해서 유효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등기란 것도 가등기가 어떤 이유에서건 무효가 됐는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근데 이거 얘네 셋이 다 무효의 등기를 유용하잖아요. 그럼 적어놨어요. 소급하지 않아. 소급표가 없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무효의 등기가 유효가 될 때는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었지. 근데 무효의 등기를 소급하는 거 얘네들 다 소급표가 없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서 한 번씩 다 만났었습니다. 근데 얘네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 자, 요것도 밑줄. 표제부와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자, 우리 요 을구나 이렇게 권리 관계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데 봐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 A가 건물을 멋있게 지었어요. 건물을 멋있게 짓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이 그대로 다 멸실됐어. 불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A가 너무 열받는 나머지 요 건물을 똑같은 재료 써가지고 똑같이 지었어요. 이렇다 그래도 요 등기를 그대로 유용할 수 있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등기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얘네들은 권리.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는 요거 사실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표제부의 등기도 유용할 수 없어.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다 그러더라도 요놈과 요놈은 똑같이 지었어도 실체가 달라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유용할 게 아니라 이거 말소해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자, 그러면 유용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후순위자가 없어야 돼. 유용하려 그러면 후순위자가 없어야 되고, 또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나 표제물을 유용할 수 없더라. 여기까지. 자, 기본서 205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그동안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중간 생략 등기의 정의가, 자, 이 X 토지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전매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원래 등기가 갑, 을, 병 순으로 나와야 되지만 중간에 병을 빼먹고, 아니 을을 빼먹고 곧바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을 때 중간이 생략이 됐으므로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세 개라서 요 세 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맞춥니다. 웬만한 건.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내용이 법에 있지만 요거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예요. 유효. 이 등기가 유효해요. 하지만 요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으면 무조건 무효라 그랬죠. 왜냐하면 거래를 소유자가 2번 바뀌었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2번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허가를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낸지 왠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다 그러면 무효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면 유효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간 생략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좀 깊이 들어갈 건데, 요 내용에 대해서 전원 합의가 있어야 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한테 야, 얘를 빼고 나한테 등기해줘라고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원 합의란 얘기는 이 얘기예요. 갑과 을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을과 병과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요 병과 갑과에도 서로 합의가 다 있어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이렇지 않으면 최종 양수인은 갑한테 등기를 직접 해달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냐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요렇게 순차적으로 해와야 돼. 요거 아니면 대위 신청해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대위 신청하더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설사 이렇게 전원 합의가 있어서 등기를 곧바로 해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에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요 매매 대금을 주기로 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제가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 대충 2번까지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내용도 이따가 어떤 내용이 파생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거. 그럼 자, 기본서 먼저 보자고요. 이제 요걸 바탕으로 기본서 첫 번째. 자, 여기 중간 생략 등기 정의 나왔어요. 갑을병 순으로 가는데 최종 양도인을 갑으로부터 곧장 병에게 하는 등기가 중간 생략 등기다. 자, 그럼 이제 2번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일단 요거 밑줄 긋자고요. 제3자의 전원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했을 뿐이다 라고 방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요게 나왔잖아. 이거 배웠죠. 요거 전원 합의, 얘네 둘의 합의, 갑을의 합의, 을, 병의 합의, 그 다음에 병과 갑의 합의가 있어야지 요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없으면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대위해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별표, 요게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점유취득 시효하고 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3자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중간자와 최종 매수인의 합의 외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요. 아우, 길게도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했던 얘기예요.
갑을 병 있을 때 얘네들과의 합이 그 다음에 요 갑과 병과의 합이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걸 길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즉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여기 밑줄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갑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해서 통지만 하면 안 돼요. 통지만 하면 안 돼. 그게 뭐하고 다르냐면 요거 뭐하고 다르냐면 점유취득시효로 요 점유취득시효의 등기 청구권을 요거를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통지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과 동의를 요한대요. 자, 이 내용이 좀 깊은데 저하고 요걸 같이 보자고요. 이거 어차피 점유취득시효에서 다 봐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채권 양도의 법리라는 요 뜻을 좀 알아야 돼. 채권 양도의 법리라는 게 뭐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요 갑이 골프채를 을한테 요거를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을이 돈을 줬어. 그러면 이제 이 갑은 골프채를 줘야 되니까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 골프채를 받을 을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요 골프채를 누구한테 아직 얘한테 받지는 않았는데 병한테 요 골프채를 양도했어. 이 말은 뭡니까? 을이 병한테 야, 너 나한테 돈 100만 원만 줘. 그러면 내가 요 갑한테 받을 골프채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너한테 주라 그럴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인 골프채를 병에게 양도한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채권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병한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갑한테 야, 통지하는 거야. 야, 너 있잖아. 병한테 이 골프채 나중에 줘라. 이렇게 하는 게 통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병한테 야, 너 있잖아. 골프채 갑한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갑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골프채 이거 병한테 팔아도 돼? 라고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까지 필요로 하느냐. 어느 게 더 빨리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통지 같은 경우가 빨리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법리라는 게 뭐냐면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채무자한테 그냥 통지만 해주면 돼. 채권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팔아요.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야, 다른 사람한테 이거 팔았어 라고 통지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즉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승낙에는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 요거만 하면 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게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 지금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요거를 서로 팔았죠. 이때 통지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미리 갑한테 야, 이거 있잖아. 요 토지를 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넘겨도 돼? 라고 승낙이나 동의까지 받아야 될 것이냐. 요거를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 을과 요 토지를 넘겨줄 때는 둘만의 신뢰가 있어서 계약을 한 건데 갑자기 그 당사자가 바뀌는 거는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어떻게 통지 가지고는 안 되고 승낙이나 동의까지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즉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안 되고 아까 골프채처럼 채무자의 동의와 승낙을 받으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곧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을과 병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갑과 병과의 동의 모두 승낙과 동의가 있어야 돼. 세 명의 합의가 있어야 돼. 갑의 승낙과 동의가 있다는 말은,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갑의 승낙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직접 야 나한테 골프채 줘 하듯이 달라고 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해서 등기가 왔다가 요렇게 와야 돼. 요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그럼 이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되고 승낙이나 동의, 통지 갖고는 안 돼서 승낙이나 동의까지 필요한 이유는 얘네 둘 간의 신뢰 관계가, 이 매매 계약에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례에서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간 생략 등기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신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그냥 갑의 땅에 20년 동안 뭉개고 있어가지고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승낙이나 동의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 취득시효 같은 거는 신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할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갑의 승낙이나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고 통지만 해주면 돼. 야, 너 등기 청구권 병한테 팔았다라고 통지만 해주면 되더라. 매매가 아니라 어느 경우에? 점유취득시효인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골프채처럼 통지만 채무자한테 해주면 되죠. 이래가지고 요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점유취득시효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중간생략 등기하고는 달라. 왜? 중간생략 등기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 둘 간의 매매로 인한 신뢰관계 때문에 승낙이나 동의까지 필요해서, 중간생략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 간의 갑과 을과의 합의, 을과 병 간의 합의, 그 다음에 병과 갑 간의 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병이 얘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돼. 그 이유는 얘네들 신뢰 관계가 아니라서 애초에. 그죠? 그래서 승낙과 동의는 필요 없이 그냥 등기해줬다고 해서 통지만 해주면 병이 곧바로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자, 이것까지 다 보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X 토지는 갑을 병순으로 순차적으로 매도가 되고, 만약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 봐봐. 이 병은 갑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왜? 얘네들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하여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을 애초에 받았어야 돼. 그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질문은 틀린 질문이고, 점유취득시효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봐봐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어. 왜? 이거 통지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누구? 채무자의 동의 없어도 통지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요. 요거는 점유취득시효로 이렇게 얻은 경우에 등기 청구권은 양수인에게 이렇게 곧바로 할 수 있더라. 양도할 수 있더라. 통지만 하고. 조금 어렵죠.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점유취득시효까지 선생님,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딱 이거만 기억해요. 자, 딱 정리하자고. 그냥 요거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채권 양도의 법리에 의한 거긴 한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얘네 둘, 이렇게 모두 합의가 있어야지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등기 청구를 직접 할 수 있고, 만약에 합의가 요 중에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요 병은 을 대위해서 등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올 수밖에 없더라. 요거만 그냥 결론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점유취득시효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복잡하면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아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린 겁니다. 그게 지금 요거에 관한 얘기예요. 요거. 비교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동의만 받아도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3번.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을 볼게요. 자, 이거 단속 규정에서 밑줄. 요거 원래 부동산 특별 조치 법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이거. 왜? 세금. 얘네들 중간 생략 등기하면 봐봐요. 원래 등기가 갑, 을, 병 이 순으로 돼 있으면 여기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를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가면 요 취득세, 양도세가 한 번 걸러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금 탈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있는데,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기가 밑줄, 이를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도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이긴 합니다. 그럼 갑을 병이 야, 이 등기 유효니까 너무 신난다라고 박수 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걸리죠? 그럼 세금 엄청 내야 돼. 이거 왜? 이거 부적법한 행위니까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등기는 유효해요. 등기는 유효야. 하지만 세금 억수로 두드려 맞습니다. 벌금하고. 자, 그리고 요거 밑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야. 설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자고요.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가,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자, 여기 건물이 있는데 A가 있어요. 근데 A가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 A가 사망하면 A의 자식인 B 앞으로 이렇게 상속인 앞으로 상속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원래 지금 등기가 1번 소유권자가 A였는데 등기가 상속인 앞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냥 사망하기만 하면, A가 사망하면 등기 없이도 B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인이 만약에 C한테 요 부동산을 팔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B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C 요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요렇게 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처분 요건이라 그랬죠.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죽은 사람한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C가. 그러면 사자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원래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면 안 돼. 하지만 이 B가 세금을 아끼려고 그냥 이 상속세 안 내기 위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소유권자가 A인데 뭐 아직 사망신고 같은 거 하기 전에 곧바로 자기한테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곧바로 C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죠. 요 등기가 빠졌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것도 뭐예요? 유효라고. 이것도 아무튼 유효입니다. 물론 벌금 엄청 두들겨 맞겠죠. 걸리면.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이 내용을 딱 보고 이거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거 유효인데 라고 상속인이, 자 밑줄,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곧바로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유효야. 여기 다 중간 생략 등기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합의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요거 보자고요. 요 내용이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 있죠? 전원 합의가 있어도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요 소멸하지 않는다. 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봐봐요. 자, 지금 중간 생략 등기가 있을 때 자, 1번부터 먼저 보자고요.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양도인의 중간 취득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벌레가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자, 깜짝 놀랐죠? 잠깐 아까부터 신경 쓰여가지고 자 봐봐요. 여기 있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전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얘네들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어? 얘는 돈 줘야 돼. 그리고 갑은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얘는 등기해줘야 될 의무가 아직까지 전원 합의가 있더라도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의 구체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 셋이 이제 합의를 했죠. 그랬을 때 이 병이 갑한테 야, 내 앞으로 이제 합의했으니까 등기해줘 라고 했어도 만약에 이 을이 갑한테 이 대금을 제대로 안 주죠. 그러면 얘네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직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요 등기해달라는 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셋이 다 합의를 했는데 요 X 토지의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을 때 인상 대금을 제대로 안 줬을 때도 요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아직 얘네 둘 간에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을이 제대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볼게요. 이제 1번 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에도 그러니까 갑과 을과 병과 갑이 서로 이제 다 전원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병은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초 양도인 갑은 중간 취득자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밑줄 대금이 얘가 돈을 안 줬어. 원래 어떻게 돼? 돈 주면 요 돈 받아다가 갑한테 줘야 돼. 그랬을 때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면 갑이 등기를 병 앞으로 해줬는데 얘가 이걸 안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최종 양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즉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최초 양도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얘가 아직까지 얘네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밑줄이에요. 최초 양도인과 중간 취득자 간의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 간에 아직 권리 의무가 남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인상된 매매 대금을 얘가 지급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이 병이 야, 니네 지금 이 매매 대금을 올리자고 한 거는 니네 둘 간의 문제잖아. 나한테 등기를 먼저 해줘라고 했을 때 갑은 인상된 대금을 나한테 을이 주기 전까지는 등기 안 해줘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요거 다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을이 아무튼지 간에 인상된 대금이나 뭔가 이 대금을 갑한테 안 줬을 때 거절할 수 있다고요. 갑이 병한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요 동그라미 2번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6페이지에 3번. 3자 합의의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의 매매 계약을 합의해야 할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최종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셋이 다 합의했어. 셋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병 얘네 둘이 그다음에 얘네 둘이 다 합의를 했는데 이때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얘네 둘 간에 합의 해제했어. 그냥 해제했어. 아무튼 야, 없던 걸로 하자라고 했으면 요 갑이 병한테 등기 청구해줘라고 했을 때 갑이 야,
나 안 해, 너한테 안 해준다. 우리 둘이 이미 파토 났어, 임마. 안 해줄게라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의 관계가 뭔가 하자가 있을 때 갑은 병한테 등기를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쌍괄호 6번하고, 자, 보세요. 여기 요 6번하고 요 5번에 동그라미 2번. 얘네는 다 어떻게, 그러니까 자, 205페이지에 2번과 요 괄호 6번. 얘네들은 결국 어떤 겁니까? 그렇지. 얘네 둘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등기를 병한테 안 해줘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쌍괄호 7번 206페이지입니다. 자, 요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의 사촌인데, 자, 보세요. 여기 건물을 지었을 때 요거를 신축한 A가 요거를 B한테 만약에 팔죠. 그럼 등기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A로 됐다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등기를 아예 야 어차피 네가 소유자니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B 앞으로 직접 하자.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잖아 하면서 요 앞머리를 빼먹었죠. 그게 모두 생략 등기예요. 앞머리를 빼먹은 등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사촌이니까 아무튼 유효라고요. 유효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을 말을 얼마나 어렵게 내냐면, 보세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니까 A의 건물을 지은 사람이야.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승계 취득자래. 승계 취득자면 B. 요거를 산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죠? 매매나 무슨 증여나 아무튼 요거 A로부터 요거를 받은 사람. 주로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사실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A, 승계 취득자 B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계 취득자 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라고 시험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엄청 어렵죠? 모두 생략 등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면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경우에 등기도 유효하다는, 뭔 소리야 도대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중간 생략 등기와 모두 생략 등기까지 모두 다 봤어요. 자, 5번 가등기 기본서 206페이지입니다. 가등기는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확실하게 오늘 정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등기는 언제 하냐면, 가령 이 A의 건물을 B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쫙 봤더니 건물의 소유자는 A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갑구입니다. 등기 갑구예요. 그리고 을구에 보니까 갑이 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봐서 A가 갑한테 예전에 돈을 빌렸네. 그죠? 이런 상태에서 B가 A한테 이 건물을 사겠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매 계약 맺고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치르면 뭐 계약이 되는데, 이 B가 A를 좀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계약금 조금 더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6월 1일 날 요렇게 가등기를 해줘. 그럼 내가 본등기를 8월 30일 본등기까지는 안심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등기까지 했어. 6월 1일 날 가등기 했죠. 그럼 요게 이제 본등기 할 칸입니다. 본등기라는 걸 할 칸인데, 6월 1일 날 가등기하고 8월 30일 날 본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가등기가 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요 건물 주인은 누구냐면 A입니다. 그래서 A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산대. 근데 가등기가 뭔지 잘 모르는 C가 더럭 요 건물을 A한테 사고 싶다 그래서 A가 요 건물을 가령 C한테 7월 1일이니까 요 6월 1일 사이죠. 요때 팔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요 중간에 이렇게 저당권 가압류가 이렇게 설정되고 가압류가 이렇게 등기가 됐죠. 이게 등기가 됐어. 이러면 이제 나중에
8월 30일 날 B가 여기에 본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본등기를 드디어 합니다. 저승사자가 오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이렇게, 요게 본등기야. 가등기는 요거고, 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8월 30일 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요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그러니까 요 6월 1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등기관이 말소를 해버려요. 말소를 해버려요. 얘는 놔두는 거예요. 왜? 요 중간에 온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애는 놔두는데 요 중간에 오는 애들은 본등기 합쳐서 싹 다 말소가 됩니다. 이러니까 안 살라 그러겠죠. 가등기가 돼 있으면.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 자, 우리가 이 A를 가등기 의무자, B를 가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지금 이거 교재 기본서 나와 있는 1번의 쌍괄호 1, 2, 3번입니다. 요 가등기 권리자가 야, 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는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요 청구권, 요 가등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의 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야. 요 가등기는. 왜? 소유자는 A인데 등기해달라고 나중에 본등기해줘라고 가등기한 거죠. 그럼 이 가등기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요거는 뭐다?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즉, 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미리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봐봐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8월 30일 날 했지만 순위가 6월 1일 날로 가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6월 1일 이후에 있는 애들은 다 말소 당했잖아. 직권 말소 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에 의한단 말이, 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말소 당하고 나중에 경매가 될 때는 순위를, 이 본등기는 8월 30일 날 됐지만 경매에서 어떤 순위를 따질 때는 6월 1일로 친다는 거야. 왜? 얘네들 지금 순위 번호를 2번으로 공유하고 있죠.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2번으로. 자, 요거.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게 돼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오는 얘네들이 다 순위가 더 빠른 요 B에 의해서 다 말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중간, 자, 그러니까 중간 얘네들, 요 중간에 온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 처분적 등기 또는 중간 취득 등기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말소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 가등기한 후에 8월 1일에 가압류 또는 뭐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사이에 되고 본등기를 한다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다 직권 말소 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날짜는 좀 틀리더라도.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산다고. 가등기가 되면. 어우, 지저분해. 이거 좀 지울까요? 자, 아무튼지 간에 요 B가 6월 1일 날 가등기를 하게 되면, 그죠? 요 본등기의 순위가 요 6월 1일 날 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된다? 8월 30일 날? 그럼 날짜는 8월 30일 날 등기가 됐지만 사실 순위는 순위 번호를 가등기와 본등기가 공유하기 때문에 6월 1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립할 수 없죠. 소유권은 둘이 양립할 수 없다 그랬잖아. 얘 말소되면서 나머지 애들도 다 말소당해. 요 중간에 오는 애는. 근데 얘는 살아남죠. 왜? 얘는 가등기 이전에 있던 애니까 상관없죠. 오케이.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 되면 직권 말소당해. 그러니까 아무도 가등기 붙어 있으면 아무도 안 사. 그래가지고 담보 가등기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로도. 왜? 돈 빌려주고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럼 이게 담보로 잡아두는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사실 이 청구권 가등기에서 나온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기본서 1, 2,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좀 보면 봐봐요, 여러분들. 자, 4번에
가등기는 본등기 전까지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가등기가 6월 1일 날 비합으로 됐죠. 비합으로 가등기를 했어도 이 A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저당권도 설정하고 가압류도 막 걸린단 말이에요. B가 가등기한 사이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B가 가등기를 했지만 이 A가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제 권리 변동의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언제 바뀌냐면 가등기가 6월 1일 날 됐다 하더라도 B가 아니라 본등기가 돼야지 B가 여기가 8월 30일이라고 했죠. 본등기가 되는 8월 30일 날 이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 즉 집주인이 이때 바뀌는 거지. 가등기 했다고 집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가등기는 본등기 할 때까지 실체법상 아무 효력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본등기 되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A지 B가 아니다. 따라서 A가 살려는 놈들이 있으면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대요. 살려는 놈들은 없겠지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등기를 하죠. 그럼 아까 순위가 이 A로 가면서 나머지 애들, 얘보다 늦게 온 애들을 다 말소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경매에서 유리하게 그 순위를 가등기하고 순위 번호를 같이 공유하니까 경매에서 뭐 배당 같은 거 받을 때 얘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순위만 일로 가는 거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의 효력은 따라서 가등기 해봤자 아무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의 이 본등기의 순위만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른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건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로 발생함으로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집주인이 되는 건 언제라 그랬습니까? 8월 30일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언제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본등기 할 때. 그죠? 그럼 집주인은 언제 바뀌어? 본등기 할 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는 해봤자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본등기가 여기 딱 돼서야 비로소 순위를 소급하는 그런 효력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그러면 틀려. 순위는 소급한다 그러면 맞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면 틀립니다. 왜? 아니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해서 이 전까지는 A가 이거 팔아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봐봐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니까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아. 근데 뭐는 요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해요. 조금 어렵죠? 괜찮아.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뜻만 알아놓으면 돼. 지금 이 4번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본 거 얘네들 있죠? 얘네들.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되면 얘네들 다 직권 말소 된다는 거. 이 개념을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본 요 개념 있죠? 요 본등기를 했을 때 집주인이 바뀌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생기고 순위만 요로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거. 본등기 하게 되면 요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이해하면 좋지만. 그래서 요까지 해서 여기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요거를 알면 좋고 1회독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2회독 할 때는 좀 이해가 가는데 요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는 거는 본등기 때야.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본등기 때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요 가등기 때로 소급한다 그러면 틀려. 그러면 가등기는 어떤 효력만 갖고 있냐면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에 뭐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아니라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하게 해서 얘네들을 싹 지워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경매할 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효력만 갖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근데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이제 요 1번 본등기 청구에 의한 직권 말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5번까지. 자, 이 4번까지 맞죠? 그러면 요거 5번 하나 더 봐야 돼요. 요 5번. 자, 4번까지 맞고 5번 이거 볼게요. 자,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 또는 본등기 당시 소유자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지금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C가 가등기가 뻔히 있는데 A한테 요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B가 자기 혼자 등기하러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본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8월 30일 날 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가야 돼. 그때 누굴 데리고 가냐면 봐봐요.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돼. 나한테 본등기 해줘라고 할 사람이 C겠습니까? 아니면 A겠습니까? 당연히 A겠죠. 왜? 왜냐하면 여기다가 본등기하면 얘는 직권말소 당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등기하러 같이 가겠어요? 본등기하러 가겠냐고. 안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이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상대방은 누구냐면 가등기 할 때는 얘가 소유자였죠. 6월 1일 날 가등기 할 때는. 근데 본등기 할 때는 얘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등기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라고도 불러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B가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사람의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B가 본등기 해달라고 할 사람은 C가 아니라 A다.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청구할 상대방은 가등기 시의 소유자이지 본등기 시의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말 더럽게 어렵게 한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까지가 본등기에 의한 직권 말소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다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기본 서문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 본등기 청구에 의한 직권 말소에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다 본 거야.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잖아. 지금 속으로 재밌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의 효력은 뭐냐? 그럼 요 내용을 보면, 자, 봐봐요. 요거. 여기에 가등기의 추정력이라 그래서 요거 별표. 요게 되게 중요한데, 밑줄. 가등기 격려된 것만으로, 자, 이쪽. 가등기가 격려된 것만으로 가등기 내 청구권에 기초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가 됐죠. 가등기가 됐어. 얘가 없다고 쳐봐요. 얘가 지금 없어. 얘가 없다고 쳤을 때 가등기가 배 앞으로 됐을 때 사람들이 이 가등기가 돼 있는 걸 보면 얼핏 생각하기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가등기에 어떤 추정력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추정력이 있어가지고 가등기가 있으면 여기에 본등기할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까 가등기는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오직 순위만 잡아두는 효력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떤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아. 가등기에 어떤 본등기를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그런 거에 대한 추정력을 가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이 B가. 그래서 가등기를 양도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양도할 때는 가령 2부기 1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이전 해가지고 C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놈은 없겠죠. 그죠? 가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하고 이 경우에 이렇게 부기등기로 한다.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소멸시효 때 봤는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놈 둘이 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추정력 가서도 한번 볼게요. 이 가등기에는 봐봐요. 가등기가 아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멸시효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가령 이거 봐요. 여기 지금 요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주고 C가 A한테 요 건물을 샀어. 그랬는데 이 B가 10년 동안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를 안 하죠. 그럼 이게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얘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지금 이제 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얘 제3취득자가 요거를 소멸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는데 자, 밑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 길기도 하는데 가등기 후 본등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요 C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얘가 본등기하면 직권 말소 당하는 애인데 얘는 밑줄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이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대요. 10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10년 동안 얘가 본등기 안 하고 있으면 10년 동안 숨죽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얘한테 야 10년 이제 지났어. 너 이거 말소해줘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왜? 얘는 이해관계이니까. 이게 말소가 돼버리면 얘는 완전히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가등기고 내용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우리 시험의 가등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등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먼저 이렇게 다 직권말소 되는 거.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등기하면 직권말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안 사는구나.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을 위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자, 기본서 207페이지 중복의 보존등기. 자, 요 중복의 보존등기는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요 부동산에 원래 등기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존 등기가 제일 먼저 등기가 될 때 갑구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벌써 소유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하고 가령 갑이 소유권 이전을 을한테 해준 이런 등기가 있는데 뭐 전쟁 같은 게 터져가지고 이 등기가 어떻게 멸실 같은 옛날 종이 등기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멸실이 돼가지고 요거를 다시 등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요것도 등기가 될 때 이번에는 엉뚱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A 앞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게 뭐 등기가 B로 넘어가 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선 그러니까 현대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산 등기부기 때문에 이게 다 전쟁 터지고 막 그럴 때 천재지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등기가 두 개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개. 이게 중복의 등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존 등기가 두 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여기 내용 나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선등기 유효, 중복의 보존 등기에서는 먼저 된 등기가 유효라는 거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읽어도 여러분들 이해도 안 가. 이 중복의 보존 등기가 내용이 무지하게 깊고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하세요. 먼저 격려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격려된 후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 여부시 무효다. 이거 딱 이거만 해. 이거를 벗어나면 우리가 맞출 수도 없습니다. 딱 요거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 밑줄 긋고. 오케이. 자, 아무튼 선등기가 그냥 유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포인트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을 해야 돼.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청구권이었던 거 뭐 있었어요? 진정 명의 회복.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미등기 매수인을 반환 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쫓아낼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은 그런데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의해서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효등기의 유용, 이거 재활용하는 겁니다. 등기를 재활용. 그죠?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나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었죠.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의무 권리는 누구의 의무 권리예요? 최초 매도인하고 중간자, 얘네들의 의무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중복의 보존 등기는 선등기가 유효하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배웠죠? 힘드실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물권의 변동에 대한 세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